2024년 주주총회장. 그날 울려 퍼진 섬뜩한 미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테슬라 경영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에도 그는 그저 가볍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간파하셨습니까? 그건 결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까지도 철저하게 기만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재의 기행이나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분석하더군요. 단언컨대 전부 헛다리 짚은 겁니다. 머스크의 시선은 태초부터 오직 단 하나의 종착지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들겠다는 야망, 화성 이주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토록 열광했던 테슬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인정하기 쓰라리겠지만 테슬라는 그저 거대한 꿈을 위한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이 냉혹하고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 거대한 설계의 실체를 파헤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빌려주십시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만 보십시오. 2025년 12월의 지표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무려 8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에 도달했습니다.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괴물이 우리도 모르는 새 이미 탄생해버린 겁니다. 월가에서는 내년 상장 시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가볍게 뛰어넘는 이 역전 드라마, 과연 시나리오에 있던 내용일까요? 하지만 몸값보다 더 공포스러운 건 시장을 질식시킬 듯한 압도적인 장악력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지구상에서 쏘아 올려진 로켓은 총 259회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의 실적을 전부 긁어모은 합계죠. 그러나 이 숫자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독점의 그림자를 눈치채셨습니까? 놀랍게도 전 세계 발사량의 절반을 오직 단 한 곳에서 수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일개 사기업 스페이스X가 우주 길목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더 소름 돋는 통계를 보여드릴까요? 우주로 쏘아 올린 위성의 중량을 따져봅시다. 무려 84%. 지구 궤도에 올라간 물체의 무게 대부분을 사실상 혼자서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완벽하고도 잔혹한 독재라고 봐야 합니다. 그 천하의 미국 정부조차 이 기업 없이는 손발이 묶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사가 우주정거장에 물 한 방울 보내려 해도 스페이스X의 결제를 받아야 하는 꼴입니다. 미군의 최첨단 첩보 위성도, 전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 위성도 결국 누구의 로켓에 실리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쓰는 인터넷, 내비게이션, 일기예보까지 모든 인프라가 인질로 잡힌 셈입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손이 바로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입니다. 더 섬뜩한 점은 이들이 단순한 택배기사 노릇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무언가 느껴지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9,000개의 감시자 스타링크 위성들이 머리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 상공을 떠도는 모든 위성의 65%가 머스크의 사유, 재산입니다. 155개국, 900만 명의 인구가 이미 이 거대한 거미줄에 포획되었습니다. 매일 2만 명씩 새로운 가입자들이 제발로 이 통제망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죠. 이 위성 인터넷 사업 단 하나로만 올해 17조 원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의 심각성이 파악되십니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스크는 테슬라로 종잣돈을 마련해 우주로 나가는 유일한 길목을 틀어쥐었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지구 밖을 넘보려면 반드시 이 남자에게 통행료를 상납해야 합니다. 결국 테슬라는 진짜 야망을 쏘아 올리기 위한 1단계 추진체에 불과했던 겁니다. 2003년의 투자자들요? 그들은 그저 머스크가 둔 체스판 위의 말이었을 뿐이죠. 자, 시계를 2001년 모든 음모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 되돌려 봅시다. 페이팔 매각으로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머스크. 보통 사람이라면 호화 요트나 사들였겠죠. 하지만 그는 나사 홈페이지를 뒤지며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 청사진이 없었던 진짜 이유, 그건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상상력의 빈곤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구소련의 유산이라도 건져보겠다며 무작정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군수업자들에게
그는 그저 돈 냄새 풍기는 철부지 관광객일 뿐이었죠. 말도 안 되는 바가지 요금을 부르며 그를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완벽한 봉으로 본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좌절하는 대신 노트북을 열고 엑셀 시트를 띄웠습니다. 기체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을 밑바닥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실제 재료값은 전체 비용의 2%도 안 된다. 나머지 98%는 관행이라는 이름의 거품이었습니다. 직접 만들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섰죠. 2002년 스페이스X가 출범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장밋빛 미래가 아닌 처절한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쏘아 올리는 족족 하늘에서 불꽃놀이처럼 산화해버렸습니다. 자본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파산이라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게 됩니다. 대중과 언론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전기차나 만들 것이지 헛바람이 들어서 망했다고 말이죠. 운명이 걸린 2008년 9월 28일.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마지막 카드를 던집니다. 거짓말처럼 궤도 진입에 성공하자마자 침묵하던 나사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해옵니다.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제안하겠소. 다 죽어가던 벤처기업에 산소호흡기가 달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토록 힘든 시기에 테슬라를 놓지 않았을까요? 테슬라는 그저 차를 팔아 돈을 버는 단순한 제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주 정복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자금과 기술을 대는 인큐베이터이자 숙주였던 겁니다. 전기차 바닥에 깔리던 그 배터리 기술, 고스란히 우주선의 심장을 뛰게 하는 동력원이 되었습니다. 공장을 24시간 돌리는 자동화 시스템, 로켓을 찍어내듯 만드는 대량 생산의 기초가 됐죠. 도로를 잃던 자율주행 인공지능, 그게 바로 로켓을 바다 한복판에 착륙시키는 두뇌가 된 겁니다. 우리가 열광하는 그 기막힌 착륙 기술은 테슬라라는 실험실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돈의 논리로 보면 이 구조는 더욱 치밀하고 소름 끼치도록 정교합니다. 초창기엔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잡혀가며 우주 사업의 불쏘시개로 썼으니까요.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며 기막힌 역전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구글을 비롯한 월가의 큰손들이 이제는 테슬라를 거치지 않고 스페이스X에 직접 돈을 꽂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같던 회사가 부모 회사를 집어삼킬 만큼 거대해지는 밸류의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년에 상장까지 이뤄진다면 머스크는 자본의 압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더 이상 주가 방어를 위해 테슬라 주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테슬라는 캐시카우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역사적 사명에서 은퇴하는 셈입니다. 초기 주주들에게는 다소 잔인하게 들릴지 모를 진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친환경 차에 투자한다고 믿었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화성 식민지 건설 비용을 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천재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움직이는 말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 막강한 힘으로 경쟁자들을 어떻게 고사시켰을까요? 시장을 초토화시킨 세 가지의 치명적인 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압도적인 가격 파괴입니다. 기존 발사 비용이 2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이걸 단돈 200만 원, 10분의 1 가격에 제공하며 시장의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비결은 재사용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뉴욕 갔다고 타고 간 비행기를 폐기합니까? 기존 우주 산업은 수백억짜리 로켓을 한 번 쏘고 바다에 수장시키는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해왔습니다. 머스크는 이 비효율의 고리를 끊어냈죠. 2015년 쏘아 올린 로켓이 보란듯이 발사대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주선도 여객기처럼 기름만 채우면 다시 날아오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보잉이나 유럽 우주국은 여전히 일회용 로켓을 고집하는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이미 그들은 회생 불가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미국 정부 발사 물량의 80%가 스페이스X로 넘어간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지만 발사체 사업은 미끼 상품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하늘을 뒤덮는 스타링크에 있습니다. 지구 궤도를 점령한 9,000개의 위성,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패권입니다. 히말라야의 설산부터 태평양 한복판까지
이제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저와 땅속의 광 케이블을 묻느라 수년을 허비했던 과거의 방식은 잊으십시오. 스타링크는 우주에서 지상으로 데이터를 곧장 쏟아붓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이 기술이 단순한 통신망을 넘어선 강력한 무기임을 입증했습니다. 진짜 공포는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족쇄에 있습니다. 위성이 늘어날수록 레이저 통신망은 촘촘해지고 전송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니까요. 후발 주자가 이 판에 끼어들려면 적어도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릴 자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 위성을 궤도에 올려줄 유일한 운송업자가 바로 경쟁 상대인 스페이스X라는 점입니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상대에게 통행료를 바쳐야 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아이러니죠. 이 제국의 마지막 열쇠는 바로 역대급 괴물 발사체 스타쉽이 쥐고 있습니다. 기존 로켓이 소형 트럭 수준이라면 스타쉽은 대양을 건너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입니다. 단 한 번 비행에 100톤을 싣고 화성까지 직행하는 상식을 파괴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깐깐한 미 항공우주국조차 2026년 달 착륙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스타쉽을 낙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전무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경쟁사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오리진은 25년째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을 뿐입니다. 항공우주의 명가였던 보잉은 잇따른 실패와 지연으로 나사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반면 스페이스X는 나사 하나까지 직접 제조하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냈습니다. 남들이 비싼 부품을 사서 조립할 때 이들은 원가 수준으로 기계를 찍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통 단계마다 붙는 거품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구조인 겁니다. 승부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기술 격차는 절망적이고 추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직시해야 할 서늘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이미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습니다. 2022년 우리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과연 누구의 등을 타고 우주로 나갔습니까?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사 정찰 위성조차 누구의 로켓을 빌려 쏘아 올렸습니까? 전부 스페이스 X였습니다. 왜 우리의 발사체를 사용하지 못했을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누리호는 너무 비싸고 효율이 떨어지는 구시대적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발사 비용만 1.3배, 탑재 중량 효율로 따지면 무려 10배나 차이가 납니다. 국산 로켓을 고집하는 순간 10배의 비용을 길바닥에 버리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서히 기술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2025년 8월 국내 통신 시장에도 심상치 않은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타링크가 마침내 허가를 따내고 한국 시장에 본격적인 땔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철옹성 같았던 국내 통신 3사조차 지금 이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박이나 항공기 위주라지만 그들이 언제 당신의 안방까지 치고 들어올지는 시간 문제입니다. 선 하나 없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시작될 테니까요.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간 기업 하나의 기술을 이전하며 한국판 스페이스X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냉정해집시다. 우리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수준에 불과합니다. 저들은 지난 20년간 수백 번의 폭발을 견디며 뼈와 살을 깎는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설계도 몇 장 넘겨받았다고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거나 망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넋놓고 구경만 하다가 당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자본의 흐름에 민감한 승부사들은 이미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내 벤처 투자업계도 알게 모르게 130억 원이라는 거금을 그곳에 태웠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나도 투자하겠다고 덤벼봐야 소용없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으니까요. 스페이스X는 아직 비상장 상태, 선택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부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만 무려 1,500조 원, 스페이스X의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단순히 거대 기업 하나가 상장하는 걸로 보십니까? 이건 부의 계급이
뒤바뀌는 신호탄입니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당신은 자산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휩쓸려 영원히 도태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떠나버린 로켓에 어떻게든 발이라도 걸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상장 주식을 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회 투자의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미국 증시에 이미 깔려있는 우주항공 테마 ETF가 바로 그 숨겨진 치트키가 될 겁니다. 혹은 스페이스X의 성장에 올라타 콩고물을 주워 먹을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진엑스원. 이 기업들의 주가가 언제까지 제자리에 있을까요? 향후 10년, 당신 계좌의 운명은 바로 오늘 내리는 이 선택 하나로 결정될 겁니다. 2035년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도 스타링크가 당신의 스마트폰을 세상과 초고속으로 연결해 줄 겁니다. 깊은 산골짜기나 태평양 한가운데서도 통신 두절이라는 단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날씨 예보까지 지구상의 모든 정보가 저 하늘 위 위성에 의해 통제되는 세상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데이터의 통제권이 일론 머스크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주 데이터 분석가, 궤도 여행 가이드, 직업의 지도 자체가 송두리째 바뀔 겁니다. 흐름을 읽는 자에겐 일생일대의 기회지만 현실을 부정하는 자에겐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이 되겠죠. 기억하십니까? 2002년 머스크가 로켓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세상은 조소했습니다. 2015년 로켓을 재활용하겠다고 선언했을 때도 모두가 그를 미치광이 취급했죠. 하지만 보십시오. 2025년 현재 그는 보란듯이 우주 패권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화성에 인류를 보낸다는 계획. 아직도 그저 돈 많은 부자의 망상처럼 들리십니까? 당신의 의심이 경악으로 바뀌는 찰나, 부의 열차는 이미 당신을 두고 떠납니다. 21세기 최대 규모의 머니 게임. 당신은 지금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눈앞에 놓인 이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훗날 땅을 치며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다가올 미래의 불을 남들보다 먼저 선점하시기 바랍니다.